안녕하세요, 세모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실화 같은 무서운 이야기 공포 괴담 2가지를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레 학원. 고등학교 시절 무용을 하던 예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키도 늘씬하고 손가락도 길고 전형적인 무용을 위한 몸매를 갖춘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무용밖에 모르는 친구였어요. 늘 4교시가 끝나면 연습을 하러 가야만 했었는데 철이 없던 그 시절엔 그 모습조차 부러워서 우리 부모님은 왜 날 이런 박자감이라고는 제로의 몸치로 주셨냐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곤 했었죠. 그러던 중 친구가 이름만 들어도 아주 유명한 무용학원으로 옮겼다고. 정말 들어가고 싶던 곳인데 오디션이 너무 까다로워서 자신 없었다고. 그런데 다행히도 붙었다면서 굉장히 기뻐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나 친구들이야 무용의 무자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이고 발레복을 입고 우아하게 발레를 하는 발레리나나 현대무용을 하는 무용수를 봐도 그닥 별다른 감흥을 못 느끼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친구의 그런 모습에 축하를 해주면서도 그저 남일이라고 밖에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친구는 정말 좋아했었고 다른 때보다도 더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됐다고 스스로 만족하며 이야기를 끝냈었죠. 그런데 점점 친구의 모습이 많이 초췌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또 몸매 관리를 위한 체중 조절 기간인가 싶어서 따로 물어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종종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건 체중 조절 기간이 아닌 강제적인 힘에 의해 애가 초췌해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의 요새 무슨 일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친구는 별일 아니라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더 물어보기도 뭐해서 연습이 힘드냐고 힘내라고 다독여주고는 말을 말았는데 그 친구가 점점 초췌해지면서 4교시 수업 시간 내내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얼마 못 받는 수업이라고 우리 반 전원이 몰살해도 혼자 고개를 빳빳이 들고 수업에 응하던 친구였는데 이건 기절 모드로 정신 못 차리고 잠만 자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에게 주의를 받는 게 점점 늘어날 무렵 친구는 더 이상 연습을 가지 않았고 자율학습까지 함께 하곤 했습니다. 연습실 안 가냐고 물어보면 친구는 히스테릭한 모습으로 가기 싫다라고 했었고 얼마 전 그 무용학원에 들어가서 날아갈 듯 기뻐하던 친구의 모습과는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날은 자율학습을 하고 있던 우리 담당 선생님이 귀차니즘, 초절정, 소유자라는 걸 알고 맘 놓고 수다도 떨고 과자도 먹으며 자율학습 시간을 수다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도 모처럼 밝은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우리의 수다에 동참했고요. 여자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더군요. 남자 얘기, 직업 얘기, 어제 본 예쁜 옷 얘기, 대학 얘기 등 한참 여러 얘기를 거쳐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갑자기 친구가 목소리를 낮춘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니들 매일 밤 같은 가위 눌려봤어? 친구의 말에 평소 가위에 잘 눌리는 저는 나도 많이 눌려봤다라고 대답했지만 친구는 그런 가위 말고 맨날 한 여자가 나오는 똑같은 가위 말이야 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분명히 내 방인데 굉장히 넓고 커 보여. 근데 내 침대가 닿은 저 끝에 웬 여자가 발레복을 입고 빙글빙글 돌고 있어. 점점 빨라진다. 처음엔 천천히 돌다가 내가 자기를 보는 걸 의식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는데 이상한 건 쓰러지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아. 그리고 손끝은 항상 날 향해 뻗어 있어. 친구의 말에 우리는 갑자기 소름이 돋았고 더 해보라고 했습니다. 학원 오디션 붙은 그날부터 그 가위에 눌렸던 것 같아. 깨고 나면 온몸에 힘이 쭉 빠진 게 그날은 연습도 못하겠고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있지도 못해. 마치 내가 턴을 몇 시간 동안 한 것 마냥 어지러워. 그래서 밥도 못 먹겠고 친구가 초췌해진 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엄마한테 말하니까 네가 기가 약해진 거다라고 하시고 보약 지어주셨는데 먹어도 별로 효과를 모르겠어. 근데 더 무서운 건 나 말고도 그런 가위에 눌린 애들이 우리 학원에 정말 많다는 거야. 아 진짜 무서워서 학원 못 다니겠어. 친구는 거기까지 말하고 정말 무서운 듯 입술을 꼭 다문 채 옆에 있던 친구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친구의 말은 거짓말 같지도 않았고 친구가 걱정된 우리는 다른 학원을 알아보라며 밤마다 고생해서 큰일이라고 나름 가위를 이겨내는 방법을 이것저것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친구가 갑자기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됐던 우리는 친구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담임도 그저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라고만 하니 연락되는 사람도 없어 그저 걱정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4일 뒤쯤 친구가 나타났는데 친구의 모습은 가관이었어요. 삐쩍 마른 몸에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해지고 예전에 윤기 있던 친구의 모습이 우리의 상상이었나.
싶을 정도로 적응이 안 되는 모습이었죠. 친구는 우리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놀란 우리가 왜 그러냐고 묻자 친구는 울면서 말했어요. 니들한테 그 가위 얘기하고 그날부터 정말 심하게 가위에 눌렸어. 여자는 계속해서 빙빙 도는데 점점 가까워지더라. 그래서 여자의 손모양을 봤어. 여자의 손모양은 나량의 손짓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 그것도 빠르게 느리게 그리고 가까이서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 무서워서 안 보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었어. 소름이 잔뜩 돋은 우리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를 보는 순간 온 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는 눈이 뒤집혀 있었고 말하면 죽인다고 했지 말하면 죽인다고 했지 말하면 죽인다고 했지 하면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는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죠. 결국 친구의 변하는 모습에 친구 부모님은 친구의 말을 믿고 이곳저곳에 수소문해서 친구를 무속인한테 데려갔었나 봐요. 의외로 무속인을 믿으신다는 점에 내심 놀라긴 했지만 내색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무속인은 친구에게 3일 동안 구슬했고 무속인은 친구 부모님께 자식 먼저 앞세우고 싶지 않으면 당장 학원을 옮기라고 하셨답니다. 그 말에 친구 부모님은 부랴부랴 학원에 연락해서 학원을 옮긴다는 통보를 하셨고 학원 원장에게 그 학원에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냐고 따지셨대요. 그러자 그 원장은 어디서 무속인 말을 듣고 와서 자기한테 헛소리 하냐고 그렇게 굴다간 딸 인생에 무용은 없다는 거 모르냐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학원으로 옮기고 싶으면 옮기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다네요. 친구는 그렇게 학원을 옮겼고 구슬해서인지 학원을 옮겨서인지 산송장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초췌했고 보기 안쓰러웠던 친구의 모습은 점점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전문 무용수가 아닌 그저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가끔 만나서 고등학교 시절 추억을 회상하며 수다를 떨면 친구는 늘 지금 자기 모습은 무용수가 아닌데 왜 그땐 그렇게 길을 쓰고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더 나은 직장을 다니지 않겠냐고 농담 반 진담반으로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기는 그 학원에서 일어난 숨겨진 일이 너무도 궁금하다고 하죠. 왜 하필 자기에게 그런 일이 생겼었고 그 여자는 왜 자기에게 손짓을 했던 건지 궁금하다고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자기는 그때 일이 무섭다고 회상하며 말합니다. 친구가 다닌 학원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취방. 6년 전 저는 20살에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있는 신축 원룸을 찾았죠. 처음엔 싼 가격에 넓은 공간이라 기뻤지만 그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신축 건물의 1, 2층은 원룸이었고 3층은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투룸이었어요. 제가 계약한 방은 복도 끝에 위치해 있었고 그 방과 마주보는 방은 편의상 A방과 B방이라고 부를게요. 첫째 날 제가 이사온 집은 아직 완전히 공사가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다음날 아침에는 그 소리가 사라졌다는 말만 들었어요. 이상한 일들이 시작된 거죠. 며칠이 지나고 나니 바닥에 물이 고여있다던가 제 고양이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위를 눌리기도 했죠. 집주인에게 물이 샌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집주인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어요. 어느 날 A방에서 B방으로 옮겼어요. 그 방도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물이 벽을 타고 흐른다든지 가위가 눌리기도 했죠. 그리고 매일 밤 2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그 방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7개월이 지난 무더운 여름날 고양이들이 부엌에서 소란스러워하더니 부엌 미닫이 창문이 흔들리며 덜컹거렸어요. 그 순간 저는 누가 부엌에서 소리를 내는지 확인하러 갔어요. 그러나 창문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러 친구들과 함께 집들이를 했어요. 저희는 집들이를 하는 날 잔뜩 술을 마셨죠. 술자리가 끝나고 모두가 잠에 들었어요. 그 와중에 친구 한 명은 술에 만취해서 나 먼저 잔다 하고 저희보다 조금 먼저 잠에 들었죠. 그리고 그 친구가 잠든 후 저희도 정리를 하고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친구는 일어나서 우리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술을 마셨어? 밤새서 마셨냐? 웃고 떠들고 난리 났더라. 자는데 시끄러워 죽는 줄. 아침에 일어난 우리들은 모두 굳어버리고 말았죠. 그 친구가 잠들고 나서는 모두 다 같이 정리하고 잠을 잤으니까요. 친구들에게는 그간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줬어요. 이후로는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졌어요. 저녁마다 사람이 함께 있을 때만 들어갔고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결국 1년도 채 못 채우고 그 집을 떠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집에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을 막고 싶어요.
만약 그 원룸이 아직도 계약자를 구하고 있다면 그곳에 살지 않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세모 스토리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